시작합니다. 야, 그 테스트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직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한데 어차피 이제 풀이 과정을 진행해주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좀 두 문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질문 나오는 게 좀 두 문제인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3번 문제죠? 네. 이게 원래 모의고사 풀이 자체가 이게 몇 년도 옛날 거긴 한데 8년도네. 그래도 평가원 문제야. 이래도 평가원 문제라고. 얘하고 얘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1번하고 5번하고 색깔이 서로 다른 거야 같은 거냐? 달라야 되시겠대. 그거를 참 한번 도와줘볼게. 이게 원래 모의고사 풀이 자체가 수용도거든? 그니까 홍철이 시험지 보니까 이게 일일이 다 했더만 그게 맞아. 그게 알려줬어? 그게 정석 풀이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그냥 조건 상관없이 이웃하는 막대기에다가 다른 것을 칠하는 가지수는 3 곱하기 2의 4제곱이지. 네. 그럼 48가지잖아.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걸 다른 걸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같은 거를 한번 찾았었지. 그럼 얘 2번하고 있잖아. 4번하고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경우하고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볼게. 여기 세 가지 칠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얘랑 색깔이 같아지니까 그냥 정해지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는 얘랑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두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또 두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랑 같아야 된다며. 잠깐만, 이게 다른 건데 1번하고 5번하고 같은 경우를 찾자고. 같은 경우. 같아야 되면 얘도 정해지는 거지. 그럼 됐지.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가지 나오시겠네. 다른 경우 생각해 볼게. 여기 세 가지로 칠했어. 그럼 여기 두 가지로 칠해야 되지. 그럼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되지. 그럼 지금 2번, 3번, 4번 나무 토막이랑 다 다른 상황인 거야. 그런데 얘하고 달라야 되거든. 봐. 만약에 여기에 A를 칠했다 치자. 그럼 여기에 B를 칠했다 치게 다른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B를 칠할 수 있을까? 없지. 여기다가 B를 칠하면 얘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도 B가 되는데 그럼 이웃해져 버리잖아. 안 되잖아. 그럼 여기 C밖에 못 칠해. 다시 말해서 1번과 5번이 같은 상황에 2번하고 4번이 달라져 버리면 1번하고 5번도 칠해지는 게 그냥 하나로 정해져 버리는 거야. 색깔이 3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3이 6이에요. 더하기 6. 하면 18개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1번과 5번이 같아지는 경우거든. 그럼 다른 거 원하는 거니까 48에서 18을 빼주면 35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뭐 원래 풀이가 수용도니까 수용도로 풀면 안 되나요? 아니 풀어도 돼. 내가 얘기했잖아. 유일하게 노가다가 정식 풀이로 인정되는 단원이라니까요. 경우의 수는. 근데 이왕이면 좀 빠르게 좀 이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위에서 봤을 때도 다 까만 유리, 옆에서 봤을 때도 다 까만 유리로 칠해지고 싶으시대. 근데 내가 4개만 검은 유리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은 유리 4개가 여기에 각각 칠해져서 그냥 위에서 봤든 옆에서 봤든 검은색이 없는 칸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물론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보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가 만약에 4개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검은 거를 한 칸씩 배열했다 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어떤 한 줄에는 반드시 2개의 유리칸이 칠해지겠지. 괜찮아? 그러면 2개가 칠해지는 유리칸을 한 줄칸을 골라보자. 이렇게 줄을 2개의 유리칸이 칠해지는 줄. 경우의 수 3가지겠지. 뭐 3P1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 곱하기. 그럼 두 개가 칠해지는 그 줄이 첫 번째 줄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첫 번째 줄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순서 상관 있니 없니? 상관없잖아. 그냥 두 개만 칠하면 되잖아. 그래서 42겠지. 그래, 그 칠해진 그 유리칸이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칠해졌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거에는 여기 칠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나 이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두 번밖에 없거든? 근데 옆에서 받은, 위에서 보든 다 까만색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칠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칠해지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6, 3, 18 곱하기 2니까 36가지 이렇게 남은 거야. 괜찮아? 내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거는 그거였어. 내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나무 토막 쌓는 건 줄 알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봤더니 4개를 색깔을 바꾸는 거였네. 좀 더 쉬워졌겠죠.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항정리 쪽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내신 문제, 쉬운 문제로 그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이항정리 문제를, 그러니까 난이도가 자연스레 조금 올라갈 것 같아. 거기에다 이제 확률 문제 조금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 내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대답해 주셔서. 자, 확률 용어 정리부터 갑시다. 아하. 시행 사건 표본 공간 그리고 근원 사건. 얘들아 잘 들어봐. 이게 좀 말장난이긴 한데 요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사실 그렇게 딱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어느 책이든 근원 사건은 이런 게 근원 사건이야 하고 한 줄 하고 넘어가. 그나마 그 한 줄조차도 없는 교과서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를 대하면서 근원 사건이라는 말을 사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 중학교 과정에서 연계되는 그 경우의 수와 확률로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단 말이야. 괜찮아. 중학교 때 확률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책 보시면 시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떠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해요. 그 결과에 대한 그 관찰 내지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에 따른 결과, 그 결과의 측정 값, 측량 값, 그 정도를 얘기하시겠나 봐. 그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전 사건을 얘기를 해. 이게 또 뭔 소리냐? 봐봐. 내가 동전 하나를 던졌다 치자. 그러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세워진 수도 있지. 이런 말 하지 말자. 주사위 하나를 던다 칠게. 그러면 6개의 칸수 중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던졌는데 선생님 얼음판이어서 주사위가 뺑글뺑글 돌 수도 있잖아. 이런 말 하지 마. 선생님 우주에서 나가면 주사위를 탁 던지면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상식의 전제. 그러니 동전 하나를 던지게 되면 그 녀석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H하고 T하고 뭐가 앞이야? H하고 T하고 뭐가 앞이야? H가 앞이지. 이거 좀 헷갈려. 그냥 앞, 뒤, O, X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교과서에 H, T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좀 편하게 외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면, 뒷면. 한면, 뒷면. 안 까먹겠지? 한면, 뒷면. 이거 됐고. 만약에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다 칠게. 그러면 1에서 6 이외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없잖아. 그러면 그때의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면 1, 2, 3, 4, 5, 6 이런 녀석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시겠대. 내가 확률 수업하다 이 뒤쪽에 확률의 곱셈 정리 쪽으로 넘어가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조건부 확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 뜻에 맞게 식 세워서 계산하시면 돼. 조건부 확률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게 표본 공간의 축소야. 이거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 전체 경우, 그러니까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 두 개를 빼고 보겠다. 뭐 이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래.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4 이하의 수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수가 짝수인 경우 뭐 그럴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결국에는 뭐냐? 전체 표본 공간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뭐 할 때를 기준으로 표본 공간을 잘라주세요. 뭐 이 소린 거거든. 이건 그때가 다시 하도록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근원 사건. 사실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에 따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표본 공간에서의 하나하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 잘 안 되지. 1, 2, 3, 4, 5, 6 이런 거를 하나 1, 2, 3 뭐 이런 식으로 6 그게 그런 사건이래. 봐봐.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 여기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머니 속에 집어 넣어서 공을 하나 꺼냈을 때에 그게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는 5분의 3이라고 대답하겠지.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에서만 대답해도 충분할 수 있는. 지나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붙잡아서 야 이거 흰공 뽑을 확률 몇이니 물어보면 다 5분의 3이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 5분의 3에다가 100을 곱하면 6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그건 이 주머니 안에 있는 흰 공의 분포가 60%입니다라는 소린 거잖아.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확률을 셈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에 발생할 경우의 수 뭐 이렇게 고르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흰 공을 뽑는 경우의 수가 5개가 맞는 거야? 5개가 맞냐고. 색깔은 2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저기서 주머니에서 공을 집어넣어서 주머니에서 집을 넣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하나 뽑는다라고 치면 그 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색깔이 있는 공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는 거잖아. 흰 공 아니면 검은 공. 그럼 말이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 야, 봐. 숫자 카드 중에 뭐 몰라 그냥 A, B, C, D를 좀 나열을 해보고 싶으시대. 그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카드는 한 장씩. 제일 앞에 있는 제 첫 번째 자리에 A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A가 올 수 있는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꿨다라고 치자. 그럼 그때는 얼마야? 4분의 2겠지. 봐. 아까 A, B, C, D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임의의 알파벳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4가지겠 4가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중에 하나 A가 앞자리에 올 확률이라고 했으니 뒤에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A가 오는 경우 한 가지. 그걸 생각하면 4분의 1이거든. 근데 지금처럼 A 이렇게 바꿨다 칠게. 그러면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뀌잖아. A 아니면 B 아니면 C잖아. 그러면 사실적으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방법은 아니란 얘기인 거지. 괜찮아? 내가 이러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A를 2개를 구분을 짓겠대. 똑같은 문자긴 하지만 구분을 지으시겠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개가 되겠지. 그 중에 번호를 달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거니까 이 2개의 녀석이 이쪽에 올 확률은 전체 개수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을 달고 있는 요 2가지 이렇게. 흰 공이 3개가 있어. 그런데 흰 공에 임의로 내가 번호를 다르시겠대.
그런 전체 개수 5분의 흰 공 3개가 올 수 있는 확률 5분의 3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게 근원 사건이에요. 다시 근원 사건이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만 이해하려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건의 정의를 모르셔도 괜찮긴 해요.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발현될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기대되어지는 사건들.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도 동그라미 뒷면도 동그라미잖아. 그러니 앞 아니면 뒤 아니겠냐? 그럼 앞면과 뒷면이 나오리라 기대되어지는 확률은 같은 거잖아. 그런 사건이 근원 사건이라고. 그 여기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 사건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가정까지. 단적으로 얘기해볼게. 야, 너네 윷놀이를 했어. 도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도가 나올 확률 6분의 1. 왜? 백도. 야, 첫 번째 게, 야, 유수 몇, 백도. 너희 새끼 진짜, 백도 학생 소개하고 있네, 진짜. 상관없네. 뭘 상관이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상식의 전체. 백도는 줘야지 않는데. 아니, 줘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아, 유시, 육가락이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지? 그 중에 유시,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배면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는 배면이고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그게 도지. 그러면 육가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첫 번째 게 2분의 1의 확률로 뒤집어지고 두 번째 게 2분의 1의 확률로 엎어지고 세 번째 게 2분의 1의 확률로 엎어지고 네 번째 게 2분의 1의 확률로 엎어져서 16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죠. 왜? 이 녀석이 엎어지고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올라가서 도가 나오는 확률 4분의 1이야. 얘 내가 제대로 푼 거야 잘못 푼 거야? 제대로 풀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문제는 얘가 봐봐. 이렇게 생긴 면하고 이렇게 생긴 면하고 이렇게 생긴 면이 바닥에 닿을 확률이 정말로 서로 2분의 1이냐 이거지. 아니잖아. 야, 이쪽 면이 더 넓잖아. 그럼 유수를 던졌을 때는 배면이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은 거야. 괜찮아? 다시 말해서 엎어질 확률이 더 낮은 거라고. 다 뒤집어지면 유시지. 다 엎어지면 뭐잖아. 뭐가 대빵 아니야? 뭐의 확률이 더 낮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 끝에 단 윗가락이 뒤집어지는 경우와 엎어지는 경우는 같은 거 아니 봐. 그게 엎어질 확률과 뒤집어질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엎어지거나 뒤집어지는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정도는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었어. 그런 사건이 좀 중요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는 사실 필요 없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녀석을 일단은 다 다른 것으로 관찰을 하고 전체 개수분의 내가 뽑고 싶은 것의 개수 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확률 어떻게 구하니?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요. 그러지 마시자고. 알겠어? 물론 나는 계산을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계산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고 같이 문제 풀면 그냥 다 그렇게 풀 거야. 표본공간 구해서. 표본공간이 뭐야? 전체 경우의 수잖아. 전체 경우의 수. 괜찮아? 네. 자, 여기 아래쪽에 아이고 없네요. 미리 좀 가고 갑시다. 자,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로 대부분 P로 써요. 그 녀석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개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개수가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도 무관은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좀 달라.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그냥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라는 말 여태까지 드린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기대되어진 정도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 자리에 오는 거야. 이거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가지수. 아하. 주사위 하나 던지자.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6개. 이거 분해. 내가 소수가 나오고 싶으신가 봐. 그럼 이 안에 소수 몇 개? 3개. 그래서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겠대. 주머니 하나가 있네요. 여기에 공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색칠이 돼 있나 봐. 내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기 때문에 임의의 공 하나를 던졌을 때 각각이 3분의 1의 확률 1, 2는 없겠지. 당연히. 하지만 각각의 기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취급을 하자면 내가 색칠되어 있는 공을 선택하게 될 확률은 전체 가지수 3개 분의 한 가지 이렇게 계산하시겠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별로 톡 까놓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어야 되잖아. 자, 용어 정리 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전사건 그리고 공사건. 전사건 집합으로 치자면 전체 집합. 그래서 전사건은 표본 공간하고도 같아요.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럼 얼마겠니? 이런 거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자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6이잖아. 1. 공사건은요, 공집합 생각하시면 돼. 이런 거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음수가 나올 확률. 선생님, 주사위 1, 2, 3, 4, 5 이렇게 마이너스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랬을 때 그때의 확률은 0.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는 맥시멈이 전사건이고 미니멈이 공사건이라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의 범위가 등장하시겠네.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며 0일 때의 그 사건을 공사건, 1일 때의 그 사건을 전사건.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진분수의 형태가 나오셔야겠네. 검선하실 때 편하시겠죠. 확률 괜찮아, 할만해. 그래서 나 확률을 구했는데 뭐 2분의 7 내가 헛짓거리 한 거야. 많이 안 되잖아. 어떻게 2분의 7 나와? 괜찮아? 자, 확률 역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어쨌든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 자체가 분모 분자에 각각 포진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앞쪽에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활용해서 순열을 이용한 확률의 계산, 조합을 이용한 확률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확률에 대한 전체적 정의를 성질들을 정의 좀 내릴 건데,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어요. 그 확률의 곱셈 정리가 수식으로 파악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쉽다라고 느껴질 거야. 오히려 확률의 덧셈 정리가 케이스가 많고 상황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가. 수식 자체는 덧셈 정리가 훨씬 더 쉬워요. 천천히 가봅시다. 자, 페이지 일단 하나 넘어가서 그쪽에 배반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용어 정리하다가 한 시간 나가겠네. 확통을 좀 먼저 다뤄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 하고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거 하고. 야, 배반이라고 하는 건 맞아. 주사위 하나 던졌어. 어떤 사건이든지 홀수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고, 어떤 녀석은 짝수가 나오길 기대한대. 그 홀수는 1, 3, 5, 짝수는 2, 4, 6. 교집합이 있니 없니? 없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사건과 어떤 특정 사건의 교집합이 그냥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립 사건은 이 뒤쪽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곱셈 정리까지 다 정의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데, 독립 사건은 어떤 사건과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과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
이렇게 쉽게 이 내가 지금 방금 한 얘기 다시 자 다시 들어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 A라는 사건 내가 아까 다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겠지. 근데 B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그 안에서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발생할 확률, 이 모두 다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 어떤 특정한 사건 A의 확률을 계산할 때 B의 발생 여부가 A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 의미하잖아. 괜찮아. 배반하고 독립하고 헷갈리면 미안한 얘기지만 못 갑니다. 원하시는 대로 못 갑니다. 배반하고 독립하고 헷갈리지만 이제 지옥 간다. 이거 하지마. 내가 왜 이런지는 이것도 마찬가지. 뒤쪽에 독립사건 얘기하실 때 말씀을 드릴게. 내가 왜 굳이 그런데 나중에 다 할 거면서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독립사건 가서 야 배반하고 헷갈리면 안 돼. 배반이 뭐였어? 하면 애들이 멍해. 배반의 정의가 뭐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럼 독립은 뭐라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좀 의미가 달라. 교집합이 있어도 돼. 얘는 괜찮아? 천천히 가볼게요. 배반 사건부터 확인합시다. 자 1번. 한 개의 동전을 2회 던져서 2회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P라고 할 때, 야 전 사건부터 보여주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앞면 또는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되겠지. 표본 공간 몇 개? 4개. 그 중에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2회 모두 같은 사건이 나오는 경우,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 요 2개를 우리가 사건 P라 하시겠대. 그랬을 때 P 사건과 배반 사건이 사건의 개수.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안에서 전체 집합이 이건 거야. 이 안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하고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HT랑 TH랑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전 2개 하나를 2번 연속해서 던졌는데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던가. 동전 하나 던졌는데 동전이 첫 번째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 얘기하든가. 동전 하나 던졌는데 동전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든가. 동전을 던졌어. 중력이 작용하잖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니? 던지면 떨어지겠지. 동전 하나 던졌는데 지폐로 떨어질 확률 얼마야? 공사건이잖아. 공사건. 괜찮아. 그럼 얘도 얘랑 배반 사건, 얘도 다 배반 사건인 거지. 내가 지금 정리한 건 뭐야? 얘네들이 다 뭐야? 얘가 있으면 이 녀석의 배반 사건을 구해주세요.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해주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괜찮아? 전 사건이 지금 표본 공간 자체가 4개의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빼시겠대. 그러면 이 녀석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야. 그거 가지고 부분집합 때려버리면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나오겠지. 그 4개 쓴 거잖아 지금 부분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거기 간단하게 좀 필기 좀 합시다. 확률을 좀 구분을 지어드릴게. 야,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뭐야? 은서야, 이산과 연속의 차이. 다영아, 이산과 연속의 차이. 혹시 성태야, 이산과 연속의 차이.
정조와 연습.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 이산과 연속의 차이는 시그마와 인테그랄의 차이. 이해되냐 이렇게 하면? 예. 시그마와 인테그랄의 차이. 네. 시그마와 인테그랄이 어떤 차이가 있어? 내가 지금 문과분한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인테그랄이 뭐였죠? 뭐야? 기억이 안 나. S를 위아래로 잡고 얘기해 드린 거. 아 맞다. 뭔 차이야? 시그마도 더하기고요. 인테그랄도 더하기인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세요잖아. 얘는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녀석들. 자연수, 정수 이런 애들. 얘는 유리수, 실수 이런 애들. 셀 수 없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는 아이들, 얘는 셀 수 없는 아이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요거에 대한 용어를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 이 뒤쪽에 통계 쪽으로 넘어가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막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거 미리 좀 예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경험적이면서 이산적인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험적이면서 이산적. 여기서 야 현중아, 선험적과 경험적의 차이가 뭐야? 선험과 경험의 차이가 뭐야? 경험적은 어, 내가 한 걸 한 어, 거고 어. 선험적은 그 반대. 그 반대가 뭔데? 경험하지 않은 경험하자. 맞죠? 아니 진짜. 선험이라고 하는 건 아니 내가 이거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 선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하지 않고 미루어 예측하는 걸 선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다. 어쨌든 이 녀석이 수학적 확률. 경험적이면서 연속적인 건 있을 수 없어요. 연속을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선험적이면서 연속적인 녀석을 우리가 기하적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되어지는 모든 확률은 거의 그냥 다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100번의 농구선수가 100번의 자유투를 던졌어. 그 중에 30번에 성공을 했대. 그럼 100분의 30, 10분의 3의 성공률을 갖게 되는 거잖아. 30%의 성공률. 뭐 그런 식의 확률이 통계적 확률. 그래서 얘는 그냥 2예요. 얘는 2지. 쉽다고. 열 자르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오케이. 소개. 열 잘라줄까? 짤 같은 소리 하고 그거 한 시간 한 문제 더 풀어 이 새끼야. 네. 기하적 확률은요 우리가 내신에서만 볼 수 있어요. 내신에서만. 뭐 이거 쓰다 안 나와. 수능에 당연히 안 나오고요. 나오면 내 뺨을 때리세요. 제발.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야, 봐봐. 통계적 확률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 수학적 확률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하적 확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좀 갑시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서울랜드 놀러 갔어요. 서울랜드 놀러 가면 놀이기구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 그런 거 있지 않아? 돌림판 돌림판 쭉 던져가지고 탁 꽂으면 선물 주는 거. 그런 거 있지. 자, 돌림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대. 여기 꽝, 여기 인형, 여기 싸대기. 나한테 되게 아니야. 여기 뭐 할까? 인형? 이게 열쇠고리. 안 할래. 열쇠고리. 가면 야, 너네 그 안양 예술공원 알지? 네. 거기가 원래 안양 유원지였거든? 거기에 막 이런 거 겁나 그냥 쭉 다 이거였어. 다트 이 꽂이고 막 그 뭐야 조그마한 기계에 100원 넣고 막 약비 막 가위바위보 하면 막 돈 나오고 막 그거 그런 거. 쌤시대 아니에요? 도토리 못 팔고. 야, 예술공원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정말로. 너네 어렸을 때도 유원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물놀이 했죠. 야, 지금 못하냐? 하죠. 지금 하잖아. 네. 나도 했어. 안 해봤어. 자, 봐봐. 얘가 정확하게 4등분 되어 있다 치자. 돌림판을 훅 돌렸어요. 돌렸을 때
돌렸을 때 내가 화살표를 인형에 탁 꽂았네. 인형을 받겠지.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저 돌림판 게임을 해서 인형을 받게 될 확률 4분의 4분의 1이겠지.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 꽝, 여기 꽝, 여기 꽝, 여기 꽝, 여기 인형. 이렇게 생긴 돌림판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타이틀 딱 사장이 미쳤어요. 사장이 해가지고 이런 돌림판이 있다 칠게.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정확하게 등분돼. 여기 꽝 말고 다른 거 이따 치고.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인형을 받게 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아, 그럼 기하적 확률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전체 면적 분의 사건의 면적. 이게 중요하거든. 면적.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수능이 안 나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시 들어볼게.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교과서에는 다 실려있어요. 교과서에 기하적 확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 안 나오니까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뭐 미래는 워크북이나 아니면은 뭐 비상 같은 경우에 뒤쪽에 발전 문제는 안 나와. 발전 문제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뭐야 한 기본 정도? 거기에 뭐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에서 여기 A, 여기 B, 그리고 정사각형 안에 임의의 한 점 P를 설정하시겠대. P. 그랬을 때 내가 A와 B와 P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여기서 예각 자체에 물음표를 띄면 안 되는데? 자 봐. 예각과 둔각은,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를 기준으로 갈라지냐? 90도를 기준으로 갈라지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A와 B 한 가운데 딱 가른 다음에 2분의 1을 기준으로 반지름으로 하는 그러한 반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대.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이 이쪽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 P라는 점이 이 노란색 원 라인에 있으면 직각 삼각형. 그럼 그 바깥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전체 면적 얼마? 1 분의 내가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1 마이너스 요 반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 2분의 1이었잖아. 2분의 1 제곱 파이. 그러면 4분의 1 파이. 근데 그 원의 넓이고 반원 구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더 헷갈리네. 그냥 알제스 해야 되는. 어쨌든 4분의 1에 그거에다가 반 한 번 더하면 8분의 1 파이지. 8분의 1 파이. 그럼 분모 1이니까 무시하시고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잖아. 괜찮아? 예.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구해볼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어차피 분모 1이니까 또 무시하시고 요 반원의 넓이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겠지. 그게 얼마야? 8분의 파이겠네. 공교롭게도 이 둘을 더하시면 1 표본 공간이 나와버리지. 그러면 요 확률로만 놓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인이의 점 P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게 돼. 둔각 삼각형 만들 확률이 이거고 예각 삼각형 만들 확률이 이거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봐봐. 내가 임의의 점 P를 찍었을 때 그 녀석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원 라인 위에 호 위에 P가 있으셔야 되거든. 그럼 얘는 P가 존재하는 이 위치는 선이란 말이야. 선은 수학적으로 면적을 갖습니까? 못 갖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분의 사건의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오류가 생겨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수능이 안 나와. 하지만 내신은 나와. 그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가 좀 뒤쪽에 문제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자, 102페이지 펴봅시다. 102페이지 펴시고 요거 하나 설명하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 102페이지에서 6-3번 요 근처 어디에다가 좀 필기 좀 해두세요.
독립된 두 변수로 정의된 상황에서 기하적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제야. 도안이와 아이유가 아 이거 기본습 KBS 공교에서 못 만나. 만나기로 했다. 와. 가서 뭐 하시게요? 무슨? 다른 도안이 누구지? 그래도 한 만나기로 했대. 다른 도안. 근데 1시부터 1시 30분 사이가 약속 시간이고 먼저 온 사람이 20분까지만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한 거지. 야,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KBS 앞에서 만나자. 그래 오빠. 오빠예요? 네, 이때라면서요. 유튜브가. 야, 아이유가 몇 살인데? 아이유가 몇 살인데? 여기 소시 올라있지. 자, 봐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시 5분에 왔어. 1시 25분까지 기다려. 근데 그래도 아이유가 오지 않아. 내가 가버리겠다는 얘기야. 아이유를 바람 맞히겠다는 소리죠. 자, 봐. 12시간 1시간 많이 걸려. 아, 이거 설명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게 왜 수능에 또 나올 수 없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수익선상이라고 생각해볼게. 1시를 그냥 시점으로 잡자. 아니 저기 0점으로 잡을게요. 0부터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0분 아니 20분 30분 여기 30분 이렇게 딱 해놓고 만약에 이 시점에 내가 왔어. 그리고 빨간색을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주황색. 네, 이렇게 왔어. 이 시점, 여기 이쯤에 아이유가 왔어. 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지.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를 x1이라 하고요. 내가 여기를 x라 하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얘하고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두 개의 변수야. 그래서 나는 0부터 30 사이까지 0부터 30 사이까지 이 0부터 30 사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전체 거리, 전체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이유 역시 1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 올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야, 아이유가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냐? 아이유가 막 언제 오지? 기다려. 자, 그러면 뭐가 큰지 몰라. 근데 거리가 22 하면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2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면 돼요. 괜찮아?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2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으시겠지. 요 두 개의 식을 y에 대해 정리해 볼까? 그러면 y가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20보다 또 y가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20보다 요 네 개를 가지고 놀면 돼요. 선생님 이게 왜 기하적 확률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설명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x하고 y가 놀 수 있는 요 환경을 좀 만들어 볼게. 여기를 30이라 하자. 여기를 30이라 하고요. x가 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왔다 갔다 놀 수 있어요. y가 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요 사이에서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뭐야? 표본 공간.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y가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대. y가 x 플러스 20, x 플러스 20, 여기 y가 x 플러스 20.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가면 이렇게 가겠지. y는 x 마이너스 20. 그러면 그 사이잖아.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x, x가 이쯤에 있고
y가 이쯤에 있으면 사이에 있으면 만나는 거야 지금. i랑 만난대. 그러면 표본 공간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전체라 그랬지. 900 분의 900에서 요 이상하게 생긴 육각형 넓이 구하기 힘드니까 전체에서 요거 두 개를 빼버리자. 근데 여기가 20이고 여기도 20이에요. 아, 이 새끼랑 합동이네. 그러면 여기 10이면 뭐야? 여기 10, 여기 10. 100이잖아. 뭐라고? 뭐라고? 20 맞지? 20분이 다르니까. 여기 10, 여기 10. 곱하면 100. 2분의 1하면 50. 근데 그 두 개 있으니까 100. 900에서 100 빼면 800. 800 올라가. 그래서 9분의 8의 확률로 전 KBS 앞에서 IU를 만나요. 9분의 1이 될 수 있겠다. 9분의 1이 될 수 있겠다. 9분의 못 만나는 게.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 문제가 6-3번에 있고요. 아 이거 이렇게 그리고 아니 잠깐만. 저기 108페이지 펴봐. 108페이지. 20분 전이고 아 108페이지 필수형 6번 문제가 요거예요. 수치가 1시간으로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 이해되시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왜 나오지 않느냐? 기하적 확률이 왜 교과서에서 빠졌느냐? 야 생각해봐. 내가 여기가 KBS 공개 홀이야. 내가 지금 20분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20분을 기다렸는데 갈 건데 저기 아이가 손을 흔드네? 따갔다! 손을 흔드네? 가야지. 갈 거야 말 거야? 아 기다려야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반대. 그러니까 KBS 공개홀 앞 그 시계탑 앞에서 아니 어떤 한 딱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쳐. 그럼 그 시간 안에 거기 딱 왔어. 왔으면 만난 거잖아. 그럼 돼. 그런데 그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눈이라는 게 시야가 보여. 이렇게 좀 오고 있는 게 보여. 그럼 기다리면 알아.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과연 그건 얼굴을 마주 본 건 그 지점, 약속한 그 지점까지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온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야, 수능은 국가고시죠. 내가 좀 우스꽝스러운 예시를 들긴 했지만 뭐 하나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돼. 그래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기하적 확률이 나올 수 없는 이유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사각형 안에 임의점 P를 받게 되면 예각삼각형도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도 만들어지고 둔각삼각형도 만들어지는데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제로가 돼버려. 왜? 선은 면적을 갖출 수 없으니까. 근데 기하적 확률은 전체 면적분의 사건의 면적이라며. 0이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만들어지는데 확률은 0이래. 그런 오류 때문에 수능에서 배제돼요. 근데 그러한 오류를 감안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래서 모의고사는 안 나오는데 너네는 알고는 있어라 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게 확률 앞부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조건방을 제외하고 그냥 앞부분 그 확률 연산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까다롭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케이스야. 왜? 식 세워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되고요. 계산도 해야 돼. 서술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아. 확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요거는.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여기까지예요.